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성장했지만 이익은 감소했는데요. 그리고 머스크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계획을 공개했죠. 오늘은 이 실적 속에 숨은 진짜 메시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은 28.01 빌리언 달러, 예상치인 26.27 빌리언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년 대비 12%나 성장했죠. 하지만 EPS는 0.5달러, 시장 예상치 0.54를 밑돌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1.624 빌리언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규제 크레딧 수익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요. 이익률 하락은 앞으로의 수익 구조 변화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자, 실적 발표 직후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에서 약 3% 하락했는데요. 투자자들이 실망한 건 단순한 수치 때문이 아니라 이익률 악화와 동시에 로보택시 현실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죠. 머스크는 이번 어닝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오스틴 지역 일부에서는 안전 요원 없는 로보택시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8개에서 10개 주요 도시, 네바다,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테스트 확대를 예고했죠. 현재 베이에어리어에선 이미 로보택시 기반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가 시범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차량에는 안전 요원이 동승하고 있고요. 법적 승인과 기술 신뢰성 확보가 테슬라의 다음 관문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25% 수입차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관세 비용은 400밀리언 달러, 2분기보다 1밀리언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글로벌 무역과 재정 정책 변화가 공급망과 수요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책 리스크는 테슬라의 가장 현실적인 비용 구조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인도량은 49만 7,099대로 시장 컨센서스 43만 9,800대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이는 분기 사상 최대치 기록이죠. 에너지 사업에서도 12.5기가와트 아워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배치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이 판매 급증은 9월 30일 EV 새 공제 종료 직전의 수요 폭발 효과로 분석되고 있죠. 즉, 단기적 호황 뒤엔 수요 공백이 기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머스크는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새 공제 종료 후 몇 분기 동안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테슬라는 가격으로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모델 Y는 39,990달러, 모델 3는 36,990달러입니다. 후륜구동, 배터리 용량 축소, 일부 옵션 제거 등으로 저가형 버전을 출시했죠. 이는 단기적인 수요 방어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포지션 딜레마를 만들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중입니다. 웨도브시의 댄 아이브스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AI와 자율주행은 테슬라의 다음 1조 달러 가치 성장의 시작점이다. 목표 주가는 600달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2026년 사이버캡과 옵티머스 로봇의 대량 생산이 테슬라의 핵심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또한 11월 6일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 승인 여부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재 머스크의 이전 보상은 델라웨어법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일부 주주들은 정보 부족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새로운 보상안 역시 ISS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는 보상 과다와 투명성 부족이라는 것이죠. 결국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 속에서도 머스크 개인 리스크는 여전히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 테슬라의 실적 핵심은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있었죠. 로보택시, AI, 옵티머스, 이 모든 프로젝트는 결국 자율화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머스크의 큰 그림이죠.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이익률 하락, 관세, 세액 공제 종료라는 현실적 장벽이 그 비전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의 진짜 싸움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일 것입니다. EV 섹터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마이너스 2.12%, 테슬라는 마이너스 0.82%, 루시드는 마이너스 6.04%. 아유, 참. 실적 발표는 테슬라가 했는데 루시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네요.
종가는 18.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그래비티 출시 모멘텀보다 수익성 방어와 투자 심리 회복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장 초반에 19.6달러로 출발했지만 매도세가 쏟아지면서요. 단 몇 시간 만에 18.23달러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후엔 거래량이 줄면서 종가 근처에서 횡보하는 패턴을 보여왔죠. 즉 18.2달러를 이탈하면요. 17.5달러 초반까지 추가 조정이 열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19.8달러를 회복하면 단기 기술적 반등이 예상됩니다. 오더플로우를 보면 인플로우는 23.45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29.24 밀리언 달러, 즉 유입보다 유출이 약 5.8 밀리언 달러 더 많았습니다. 라지 스케일에서는 매도가 연일 지속되고 있고요. 어제의 장은 미디움에서 소폭 매수가 높았지만 하락폭을 막기에는 무리였습니다. 현재 차트는 전형적인 이중 바닥 후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 9월 초저 15.25달러, 두 번째 바닥 현재 18.5달러 부근.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만 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18달러 지지선이 붕괴가 된다면요. 다음 지지 구간은 17.2에서 15.25달러로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지금은 매수와 공매도 세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분수령이라 볼 수 있겠네요. 이 가격대에서 기관이 추가 매수에 나선다면 저점 매집 구간으로 재해석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관망이 길어지면 지지 이탈 구간으로 바뀔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단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세를 이어간다면요. 18달러 초반 구간이 매우 중요한 방어 라인이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루시드가 그동안 밀고 있던 것이 바로 리스였습니다. 비용은 싸졌지만 반납 후가 문제가 됐죠. 부랴부랴 루시드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한 고객이 공개한 청구서엔 총 4,484달러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 빌미가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이 고객이 이미 세금을 낸 상태였다는 거죠. 게다가 청구 근거가 모호하고 문의에도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레딧과 오너 포럼 등에서 투명성 부족 비판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 측에서 바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커뮤니케이션, 점검, 청구 과정이 우리가 추구하는 투명성과 공정성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루시드는 모든 최근 리스 종료 청구를 전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협력해 사전 점검과 청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객들은 이 전화번호를 통해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프로모션이라며 충전 케이블은 가져가도 된다던 직원들의 말. 하지만 고객은 나중에 650달러 미 반납 요금을 청구받았다고 하죠. 이것 또한 직원들이 아직 이것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죠. 이건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약속과 실제가 다르다는 순간 고객 신뢰는 바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보다 더 어려운 과제, 고객의 신뢰를 다시 쌓는 여정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끝났을 때요, 고객들이, 그래도 루시드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그게 진짜 프리미엄의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량과 판매량 이슈로 주가 하락이 아닌 이러한 내용으로 주가 하락을 이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루시드 측에서는 리버스 스플릿을 왜 했는지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힘든 하루지만요. 그래도 힘내시는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